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7월부터 시작된 후반기 울산시의회가 11월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의장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의장 재선거를 놓고 의원 간 세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의회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가 의장 재선거를 놓고 또 한 차례 진통과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장 재선거 논의는 안수일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첫 심리 이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조속한 일단락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소송의 결말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홍성우 의원 등 10명은 지난 21일 의장 재선거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을 시의회 사무처에 접수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정례회가 예정돼 있어 회기가 겹치지 않기 위해 이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을 다시 뽑겠다는 겁니다.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에 보면 의장이 없을 때에는 즉시 선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국민의힘 중앙당이 울산시당에 후반기 의장을 31일 전까지 선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침이 내려진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전체 22명의 시의원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일사천리로 결정이 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안수일 의원의 소송이 끝이 난 이후 의장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장 재선거 반대 입장에 있는 국민의힘 김수정 부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 재선거 실시 여부 유무에 대한 선거이건으로 31일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의회 사무처에 접수했습니다. 재선거 동의냐, 재선거 실시냐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둘로 갈라서면서 의장 재선거에 대한 찬반 투표는 과반수를 얻을 확률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의장 선출 문제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안수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재선거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요구안을 받아든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의 입장이 복잡해졌습니다. 투표를 해보고 이게 만약에 무산이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의장 선출 문제로 둘로 쪼개진 여당 의원들이 이번엔 의장 재선거를 놓고 맞대결을 하는 등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가 김두겸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해오던 태화강 오페라 하우스를 국제아트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삼산 여천 매립장으로 옮겨 건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김 시장의 공약에 따라 태화강 위에 오페라 하우스를 건축하는 구상이 법정 주차장 확보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페라 하우스를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인 삼산 여천 매립장으로 장소를 옮기고 명칭도 국제아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다음 달 중 국제아트센터 설계를 위해 국제디자인 공모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국제아트센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의 동서를 관통하는 울산 외곽 순환도로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어진 다음 달 착공됩니다. 울산시는 농소 강동 간 11.1km 구간 도로 개설 사업을 다음 달 중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9년 12월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토지 보상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울산 외곽 순환도로의 또 다른 한 축인 미호 농소 간 15.1km의 고속도로는 현재 기재부의 사업 적정성 심의 단계로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량 톨게이트의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줄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주문했습니다.
서 의원은 청량 톨게이트의 교통량은 당초 예상인 하루 5,850대보다 40% 이상 초과한 8,100여 대에 달하면서 청량 헬게이트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는 2008년 부산 울산선 고속도로 개통 이후 울산 산업단지의 실제 교통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면서 톨게이트 확대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과 같은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극심 지역으로 분류된 울주군이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 산림의 76%를 차지하는 울주군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규모는 내년 4월까지 27만 그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광범위한 구역별 방제 등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으로만 예년의 3배가 넘는 227억 원을 투입했지만 감염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필요 예산도 1,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와 맞춤형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가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향토기업 지키기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울주군 관내 근로자와 고용주, 주민, 울주군청 대표자들로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제5차 노사민정협의회 추가 안건으로 향토기업 지키기 결의문을 확정했으며 결의문에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향토기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오는 12월부터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하기로 하면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내버스의 효율보다 시민 편의가 우선인 노선 개편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늘 중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청 발전전략 토론회가 어제 오후 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토론회는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의 2030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3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신산업이 지역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경식 울산경장청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기업 지원 등의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지도를 기반으로 한 울산항 스마트 항만시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항만공사는 남구와 동구, 울주군 등에 분산된 공사 소유의 야적장과 수역, 건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울산항 이용자들은 항만시설의 계약 상태와 계약 조건, 거리와 면적 등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늦여름이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꽃을 보러 나온 시민들도 높아진 하늘과 한결 시원해진 날씨를 느끼며 가을 정취에 흠뻑 젖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솜털 같은 팜파스 그라스가 높아진 가을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하늘거립니다. 팜파스 그라스 사이로 난 길 끝에는 푸른 수평선이 이어집니다. 성인 남성 키보다 높이 자란 팜파스 너머론 바다가 보이며 울산만의 풍경을 자아냅니다. 동구청이 지난해 4월 처음 4,400본을 심은 이후 올해 4월 추가로 12,000본을 심으며 축구장 2개 정도 면적의 팜파스 그라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5월 동구청이 처음 심은 4,000본의 뎁사리도 보입니다. 뎁사리는 여름엔 녹색이었다가 가을이 되면 서서히 붉게 변하는데
이색적인 모습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시민들은 천천히 가을꽃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느껴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왔는데 전국에 꽃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는 지금 뎁살이랑 팜파스와 함께 또 바다와 함께 지금 윤슬도 다 피어 있잖아요, 그죠? 바다와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경치는 아마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국화와 코스모스도 가을의 이정표. 남편은 노랗게 물든 국화 앞에 아내를 두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올여름은 폭염과 가뭄으로 해서 너무너무 더웠는데요. 가을에 이렇게 나와보니까 국화꽃이 만발하고 너무 아름답고 오길 너무 잘했어요. 코스모스가 내뿜는 진한 꽃향기도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붉은색, 흰색, 보라색, 여러 빛깔로 알록달록 물든 코스모스 위로 관광객들은 웃음꽃을 피웁니다. 단합회 차원에서 왔는데 여기 태화강 오니까 가을꽃도 너무 예쁘고 코스모스를 보니까 우리도 같이 소녀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뻐요. 10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비교적 늦게 찾아온 가을. 가을꽃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주군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이벤트를 엽니다. 울주 선바위 도서관은 2024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 특별전과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대표작을 열람할 수 있는 특별 코너를 마련합니다. 옹기종기 도서관과 천상, 온산 도서관도 한강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북 큐레이션 공간을 마련해 연말까지 작품을 열람하고 대출하는 행사를 엽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시장실에서 한국기술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과 주요 현안 사업 해결과 지역 발전, 그리고 공공건설 사업 관련 기술적 자문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특히 두 기관은 울산시의 주력 사업인 도시철도 건설과 세계적 공연장 건립,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 울산 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술사회는 지난 1965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과학, 산업, 기술 분야 5만 9천여 명의 기술사들을 대표하는 모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025년 교육공무직 384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일반 전형으론 조리실무사 183명, 늘봄 교무 행정실무사 124명 등 7개 직종 374명을 선발하며 특성화고 전형으로 특수교육 실무사 7명 등 2개 직종 10명을 선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1차 서류 전형 합격자는 다음 달 2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공립 일반 중등교사는 8.9대 1, 사립은 1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과목별로는 특수교사가 5명 모집에 73명이 접수해 14.6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기술이 3명 모집에 5명이 지원해 1.7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1차 시험 장소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울산교육청 누리집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제 낮 1시 4분쯤 중구 성안동 백양로의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도로변 지상주차장으로 돌진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는 주차된 차량 10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으며 이 사고로 70대 남성 운전자가 머리와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운전자가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운영하던 커피숍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인근에 새 커피숍을 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B씨로부터 인수한 A씨는 올해 6월 B씨가 1km가량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열자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상법상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지역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두 사람의 계약 당시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했지만 고객이 겹치게 됐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4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 대회가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영남 알프스에서 열립니다.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는 국제 트레일 러닝 협회가 인정하는 최고 난이도의 대회로 국내 최장거리인 121km 코스로 유명하며 대회를 완주하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38개국 398명의 외국인 선수 등 모두 2,500여 명이 참가하며 특히 올해 처음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트레일 러닝 챔피언십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울산시 민관합동규제 발굴단 하반기 회의가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민관합동규제 발굴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 전문가와 행정이 참여해 운영하는 협의기구입니다. 어제 열린 회의에서는 국내 공유 숙박업 등록 기준 완화와 어린이 놀이방 내 노래 연습장 시설 기준 예외 적용,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일원화 등 규제 개선 과제 5건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특히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